그런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약 8천 클래스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학생들에게 8,000번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나와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한국어 선생님 중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인 기훈쌤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커에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5년 이상 한국어를 온라인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 기훈이라고 합니다. 절대 잘생기지 않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훈 선생님은 SNS에서도 한국어 콘텐츠를 활발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메이징 토커에서 6,000번 이상, 다른 튜터링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약 8,000번 이상 수업을 하신 베테랑 선생님이신데요. 기훈 선생님이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부터 여러분을 위한 기훈 선생님만의 한국어 공부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5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축구를 정말 많이 했고 사실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부끄럽지만요. 네, 뉴욕 여행을 다녀와서 군대 전역을 하고 정말 영어를 잘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뭐 그 중간중간에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 끝난 이후에 이제 영어를 진짜 다시 잘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져서 다 락다운이 됐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뭐 학원에도 갈 수 없었고 뭐 심지어 초반에는 시험도 못 보러 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아예 완전 락다운이 됐었으니까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영어 실력은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영어를 온라인 튜터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배우다가 그 선생님, 그리고 영어 모임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모였던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도 엄청나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네이티브, 그냥 영어권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냥 영어 스피킹을 저랑 연습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국어 네이티브인 거예요. 그럼 또 요즘에 BTS 얘기도 많이 들리고 블랙핑크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뭔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정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구글링을 했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 한국어도 있었고요. 그때 뭐 튜터링 사이트에서 튜터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한국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지원 인원이 다 찼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고 프리플리라는 플랫폼에 제가 처음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일단은 등록을 해본 거죠, 선생님으로. 근데 또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토익 자격증이나 그 테솔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셔서 일단 통과가 돼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때 이후로 일단은 영어도 못했었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발부딪히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정말 많이 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영어도 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분명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특히 초급 수업 때는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어가 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따로 엄청난 꿈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과를 졸업했으니까, 우리 전 세계에 한국어를 알려야겠다. 사실, 그런 목표는 부끄럽지만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저 생각만 하고, 영어 잘 해보고 싶다. 영어로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고 싶다. 동시에 가르쳐 보고도 싶다, 한국어를. 이런 작은 마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처음 한국어를 수업하게 된 계기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음. 영어가 느신 것 같다고 전 생각해요. 네,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를 수업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정말 단순한 이유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뭔가 스스로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요. 뭐, 가르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학생을 떠나고 고객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도 있고, 다른 문화권을 온라인상에서 매일매일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운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아무리 수업이 하루에 뭐 10개, 막 11개, 심지어 14개, 15개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불평을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와, 15개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언젠가는 많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 한 번도 불평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거를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학생들도 솔직히 피드백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특히 처음 1년에서 2년 같은 경우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말 실수도 해보고, 잘못 가르쳐도 보고, 설명을 엉뚱하게 해서 나중에 이게, 선생님 그거 아니던데요? 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적도 많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까지 한국어,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부끄럽기 싫어지더라고요,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그 덕분에, 이런 과정들 덕분에 뭔가 더 선생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돼가는 과정 중에 이제 드디어 내가 조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재밌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가 처음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네.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수업할 때 실패도 해봤고요. 네. 선생님이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선생님 자료도 많이 참고했고, 실제로 툭투미 코리안이나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잘 가르쳐 보고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와,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성장의 한계가 끝이 없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와, 그런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사실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더 이상 따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쉬거나 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네. 선생님보다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한다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제일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은 너무 공부가 하기 싫고 오늘 제 피드백을 들었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기분이 너무 난 잘 가르쳤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게
이게 좀 그래도 습관을 들이니까 이게 조금 텀이 짧아지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있으면 한 일주일 가고 멘탈 약했을 때는 막 2주 가고 걔 볼 때마다 화나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조금 화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를 빨리빨리 털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인터랙션이 조금씩 강한 친구들이 오히려 롱텀 스튜던트로 더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니까 바뀌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저는 증명을 했고 그 친구들도 봐줬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대단해서는 절대 아니고 학생들 덕분이죠.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4, 5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덕분에 진짜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엄청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현재까지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그분들 항상 말해요. 만나서도 유럽 여행 가서도 만나서도 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난 진짜 상상도 못하겠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은 정말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국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멋진 경험을 하고 계신 모습이 와, 너무 네. 부럽네요. 그 사람들 덕분이죠. 네. 와, 저는 선생님과 사실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콘텐츠로 선생님을 접했을 때는 콘텐츠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뭐랄까 굉장히 차분한 선생님이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지는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셔서 사실 정말 많이 놀랬어요. 네. 네, 조금 밝게. 네. 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수업할 때도. 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느껴지는 뭔가 밝은 에너지가 너무 잘 느껴져서 학생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반한 것처럼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말, 뭐, 사실 학생에 따라 되게 플렉서블하게 되게 유동성 있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저 스스로도 학생들한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카멜레온 같이 너를 위해서 변할 수 있는 거다. 너한테 커스터마이징 했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듣고 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사실 포커스를 제일 맞춰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사실 네이티브와 함께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그 당시엔 너무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주니까. 심지어 영어로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웠던 문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봐왔던 게 그런 거니까. 물론 경력도 짧고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제 수업을 많이 구매하지도 말라 그러고 막 일주일에 5번, 6번 제발 듣지 말고 한 번 듣고 나머지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식으로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돈 중요하죠. 돈 낭비하지 않죠. 시간 낭비하지 않죠. 그리고 점진적이게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보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스스로 텍스트북도 사실 제 교과서를 제가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큰 틀로는. 네.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시간 낭비랑 돈 낭비를 학생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또 요즘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들 바쁘세요. 일단, 요즘 현대 이 바쁜 사회에 사실 다들 바쁘시고, 일단,
한국어 수업이 저는 일단 너무 부담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제가 영어라는 그 언어에서 느꼈던 감정을 학생들한테도 그냥 비슷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의 아니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왜냐하면 영어를 볼 때 저는 한 번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거든요. 아, 언젠간 진짜 내가 잘하고 싶어. 아, 언젠간 영국 발음 마스터해서 진짜 깐진하게, 멋있게, 막 셜록 홈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뭐, what?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 되게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일주일에 2번까지 듣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3번 이상 듣는 학생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뭐 계속 이렇게 수업을 매일매일 들어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고 지금 사실 조금 멈추시긴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1번, 2번만 들어도 충분하시고 차라리 그 남은 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한국어 친구 드라마를 보시던지 영화를 보시던지 너무 이렇게 수업에만 매몰되면 또 부담을 느껴서 빨리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아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안타까우니까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아우 저 일주일에 5번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한 10번 하니까 애가 지쳐버려. 왜냐면 한국어 숫자, 시노 넘버, 네이티브 넘버 어렵잖아요 이거. 거기에서 애들이 우르르 떨어져 갑자기 아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한 수업 일주일에 4번 들었는데 아직도 못 끝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멘탈이 이게 되니까 일주일에 1번만 집중해. 숙제 많이 내줄게. 숙제해. 피드백 너 질문 있으면 연락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 밖에서도 사실 해주는 피드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요. 한국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특별하거나 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급하지 않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언어 공부는 결국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지치지 맞습니다. 않게 오랫동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오프라인 학원이나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그쵸. 네, 선생님은 그쵸. 네네, 지금까지 맞아요. 온라인으로 약 8천 클래스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학생들에게 8,000번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운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운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발버둥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어 첫 수업을 제가 거의 정확히 5년 전이거든요. 그때 12월 달이었으니까 5년 전에. 영어를 사실 스피킹을 아예 못했었어요. 네. 정말로 아예 못했었는데 가나다라를 어떻게든 24시간 안에 영어로 설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래도 조금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날 그 스크립트를 다 외웠어요. 팝업으로 다 어쨌든 번역을 해서 그 영어 스크립트를 통째로 머리로 외우고 25분 수업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영국 버밍엄 학생이었어. 버밍엄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한테 어쨌든 외웠던 스크립트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수업 끝나고 제 수업을 5회를 구매를 해준 거예요. 그때 좀 이거 재밌다. 일단 재밌다 느꼈고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믿음을 준 거잖아요. 믿음을 줬으니까 배신할 수 없다 해서 엄청 말하기 엄청 연습하고 그 학생도 피드백 많이 주고 이렇게 가르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보면 좀 더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피드백을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막힘없이 수용했어요. 내가 못하는 거 알았으니까. 실제로 어렸을 땐 공부를 아예 안 했었던 애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빈 항아리였던 거죠. 빈 항아리. 근데 또 운이 좋게도 또 알맞은 적기를 만났고 또 친절한 학생들 덕분에 또 적극적인 학생들 덕분에 그 피드백을 운 좋게 다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년 차에는 정말 영어 실력 높이는데 정말 영어 실력이 거의 수직 상승을 했고요. 하루에 수업을 막 8개, 9개씩 계속 했으니까 영어를 못했어도. 네.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영어 의사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수업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슈 같은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는 거의 막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다. 그래서 톡투미 코리안 교과서를 다 샀어요, 저는. 사실 또 그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산 김에 그거를 또 공부를 맨날,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또 솔직히 티냈어요. 좀 부끄럽지.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 스토리, 인스타에 스토리 올리고, 너도 공부해? 내가 더 공부해. 보여줄게. 그리고 수업 때 최대한 액션 크게 하고, 학생들 눈 마주치면서 공감해주고, 어떻게든 조금 더 웃겨보려고 노력하고, 같은 문법이라도 웃으면서 가르치는 거랑 되게 힘든데 피곤해서 억지로 가르치는 거랑은 이게 정말로 학생의 반응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어쨌든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운이 좋다. 두 번째는 스스로 노력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피드백을 지금 현재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다행히 제 그릇이 조금 비어 있었다. 이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완벽한 선생님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앞으로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실 파트타임 잡에서 풀타임 잡으로 옮겨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 조금 리스크가 큰 분야에 건 거니까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살아남았으니까 이제는 더 올라가야죠. 저보다 좋은 선생님들 계속 보면서 바꾸고 해보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 나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아주고 계속해서 저와 뭐 중간에 수업을 그만뒀어도 다시 돌아와주고 이런 과정들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와, 역시 괜히 8,000번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정말로 감사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덕분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저한테 준 거잖아요. 영어 실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문화,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덕분에 지금 거의 50개국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네, 그 학생들을 실제로 다 만났고요. 거기 현지에서 사는 학생들도. 이것 또한 엄청난 사실 영광이죠. 그 학생들한테나 저한테나 학생들 놀러 오면 항상 와서 고기 한번 같이 먹고 내일도 만나요 학생. 내일도 만나서 서울에서 또 고기 먹기로 했는데 정말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운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리고 싶은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사실 많았고 저도 이런 삶을 항상 동경해 왔으니까. 근데 그런 삶의 궤적 안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고 정말 또 다행인 거는 그 감사함을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삶 자체가 조금 긍정적이게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계속 노력하고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선택을 안 하겠어요? 저라도 계속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잘생기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맨날 운동장 나가서 축구만 하니까 저보고, 꼴값 떨지 마. 좀 나쁜 말이 하지만 그 중학교 친구들이, 야, 그래도 되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나라를 보고 보니까, 와, 이런 시야가 트이더라. 우리나라 사실 여기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나갔다도 와보고, 이 젊은 날 정말 소중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게 왜 이러냐.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또, 제 친구들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처음에는 되게 놀렸던 친구들이 사실은 많아요. 콘텐츠를 만들 때. 왜냐면 제 얼굴을 이렇게 좀 보이고, 사실 정말 저 성격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냥 수업만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또 살아남고 싶잖아요, 이왕 들어온 거. 그래서 했는데 이게 제 친구들이 저를 계속 따라하고 놀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 삶이 바뀐 거를 친구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전교 꼴등도 해봤거든요. 전교 꼴등에서 앞자리. 네, 꼴등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봤던 애가 이제 영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취미가 독서, 막 새로운 언어 공부 이런 걸로 변했으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랬더니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오히려 몇몇 친구들은 따로 만나서 되게 같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작은 시도, 이 작은 한국어 수업 한번 해볼까? 영어 실력 한번 늘려볼까? 이런 그냥 작은 그 생각 하나가 사실 나비 효과로 엄청난 복리가 돼서 지금 돌아왔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 수업도 물론 당연히 잘하시지만 수업을 떠나서 그냥 선생님이 가진 그 에너지를 수업 시간에도 받을 수 있다면 와,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를 진짜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너무 기분이 영광이 좋아질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아니, 너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너의 에너지를 그냥 받으러 온다고. 긍정 에너지. 왜냐하면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가 뭐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제가 너무나도 제 과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남들 왕따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순수한 아이였어요. 뇌가 좀 텅 비어있는. 그랬던 친구를 이제 다른 분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제 채널에 공식 질문을 할 시간인데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이 지구에서는 짱이다 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사실 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보통은 카피를 많이 해서 어떻게 가르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스스로 너무 부족한 걸 알고 있고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보는 거 하나는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이 있는 거는 무엇보다 조금 좋은 사람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을 떠나서 제 학생을 진짜 학생 고객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다 위지하고 뭐 집착 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열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조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딱 2개 정도 있네요. 저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에너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다음으로 선생님의 잘생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잘생긴 분들, 멋진 분들, 예쁘신 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겸손하시네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였나요? 네, 사실 정말 셀 수 없이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샤라는 친구, 버밍엄 제 인생 첫 한국어 온라인 수업 25분. 그 친구가 정말 피드백을 많이 줬었고요. 영어를 버벅거려도 번역기 틀고 해도 된다. 수업료가 정말 저렴하긴 했죠, 물론. 근데 본인 돈을 그래도 시간을 쓰면서 왔는데도 배려를 많이 받아서 그 학생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사실 저는 오래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은 한 3, 4년 같이 공부했고, 한 5, 6명은 또 2년 이제 3년 다 돼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다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이거 다 감사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영국 친구 있어요. 또 제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진짜 좋아하고, 흥민이 형도 거기 있으니까, 토트넘에. 런던을 제가 지금까지 거의 15번을 갔어요. 축구 보려고.
여행하면서도 계속 다시 돌아가고 런던을 정말 많이 갔는데 런던 학생들이 또 많아요. 또 운이 좋게도. 그래서 뭐 한 친구 그 친구도 3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런던 그 영국의 국회의잖아요. 국회의사당.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 학생인데 그 학생 덕분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물론 촬영은 하진 못했어요. 거기는 촬영 금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 사무실에서 거기 사무실 동료들이랑 수업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그냥 여행객인데 언제 한번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봐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여행할 때마다 또 다른 영국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그 친구 플랫 친구들이랑 같이 뭐 운동도 풋살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말이 꼬이네요. 좀 긴장이 돼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졌잖아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선생님의 수업 프로필을 한 번은 무조건 클릭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확한 정답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마다 다 공부 스타일이 있고 성향도 있고 심지어 성격도 다르니까요. 살아온 문화권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의 문법을 공부하건 하나의 수업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이 그냥 뭐 공부했던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으라가 아니라 문법을 하나 공부했으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eat 하면 뭐예요? I want to eat. I want to eat. I ate. 이런 과거형들 되게 많이 만드시다. 먹다, 먹었다, 먹고 싶다, 먹을 거다, 먹을게요. 먹기 싫어요. 얼마나 많은 패턴들이 존재해요. 동사 하나에.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경험을 미뤄보아 제일 학생들의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고 점진적으로 꾸준히하게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공부를 하면 복습하고 그 내용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펀더멘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말을 해야겠죠, 말. 스피킹 연습해야지. 쉐도잉 하는 거예요. 영어 쉐도잉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계속 말해봐. 그럼 쉐도잉을 하면 동시에 리스닝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항상 모든 수업에 리뷰잉 타임을 만들어놔요.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What time is it 공부했어요. 그럼 수업 시작할 때 잘 지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지금 영국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은 버벅거리더라도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 수업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 빨라지겠죠. 그 다음 수업 빨라지겠죠. 그 다음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말한다니까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정말 좋은 한국어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복습을 하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을 하게 하는 선생님의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막 스스로도 교과서도 더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지금은 사실 결론에는 조금 냉소적이게 됐어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대신 조금 냉정하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수업에 들어오면 저 항상 말하거든요. Don't waste of your time and money. 이거 공짜 수업 아니야. 너 지금 20 몇 불 그냥 이 50분 수업에 30불 쓰고 있고 너의 그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너가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안 늘고 또 똑같은 걸 공부해? 그러면 너도 재미없겠지. 재미없지. 오히려 이렇게 조금 네. 진짜요? 한국어 실력은 늘지 않더라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학생들마다 조금 진짜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맞는 게 어떤 학생들은 정말 이 한국어 공부 그 자체에 그냥 흥미를 느끼고 싶은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처음에 저한테 실력이 정말 빠르게 향상시키기 이런 목표를 애초에 세팅을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조금 세게 나갈 때는 있죠.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멜레온처럼 무조건 무작정 나쁜 말을 한다. 나쁜 말은 물론 하지도 않고요. 강하게 조금 이렇게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학생들도 있고 오히려 공부를 안 했더라도 괜찮아 너 10분 공부했니? 사실 전에 들었던 학생들도 학부모님이시거든요. 홍콩에 사시는. 근데 바쁘시잖아요. 엄마 항상 바쁘잖아요. 우리 엄마도 바빴고 다른 어머니들도 항상 바쁘고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야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왜 안 하셨어요? 시간 낭비요. 안 하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그럼 오늘 이거 조금 복습해보고 오늘 새로운 거 공부해볼까요? 약간 정말 이렇게 잘 바꾸는 것 같아요. 학생마다. 오, 모든 학생들에게 맞춰주는 카멜레온 같은 선생님이라.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정말 부럽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추천하는 교재나 어플이 있을까요? 저는 톡투미 코리안 추천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공부를 해봤고요. 다른 교과서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교과서를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이제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 톡투미 코리안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사실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위지가 필요하고 사실 환경 설정이 다다. 사실 위지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환경 설정만 잘 해놔라. 뭐 톡투미 코리안 그 강의도 있고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먼저 take an action 행동으로 해서 그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레벨 1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다 다 영어로 잘 설명이 돼 있고 다 외울 필요 없다. 거기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것들부터 훑어봐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추천하는 보통은 이렇게 사실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받는 경우는 이미 수업을 받았었고, 네. 다른 선생님들한테 받았었고, 뭐, 그룹 수업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그룹 수업에서 사실 말할 기회가 사실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욕구 충족이 안 된 거죠. 자기 실력을 많이 높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어떤 교과서보다는 태도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는 뭐 톡투미 코리안이 제 교과서보다 훨씬 좋지만 되게 근본적인 거를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대답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도 항상 그냥 뭐 한국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세팅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바쁘시면 5분, 10분 말하기 연습 꾸준히 하시라. 꾸준히가 답이다.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는 환경과 그 환경을 세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신 것도 정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출연해주신 다른 선생님도 톡투미 코리안을 추천하셨거든요. 선현우 선생님이 아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네요. 여튼 톡투미 코리안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제작하신 교재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과 수업할 때는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교재가 그 어떤 교재보다 가장 뛰어난 교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제 수업에는 완벽하게 이제 제 커리큘럼과 제가 어떻게, 제 마인드셋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제 교과서가, 제가 가르칠 때는 무조건 제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화는 좀 기회를 많이 늘리고 싶다. 근데 돈을 쓰기 싫다. 헬로톡. 아니면 저한테 보이스 메시지 보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왓츠앱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제가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수업 시간만 채우려고 수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주시고 숙제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처음 수업을 해봤고, 사실 큰 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뭐,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돈 받으면 끝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첫 1년에.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 남고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네. 그때 그리고 많이 힘든 일이 있었고 수업을 하면서도 많은 트러블도 생겼고 근데 제가 돌아봤죠. 그 1년이 끝나고 뭐가 잘못됐을까? 저 엄청나게 학생이 많은 선생님과 나의 차이는 뭘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진짜 되게 근본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처음이니까 욕심이 눈이 먼 조금 어린 애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되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는 스스로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물론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도 물론 그 시간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학생을 장기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고 그 학생도 저를 좋아한다면 수업 시간 끝나고 피드백 해주는 거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국 사람인데. 바로바로 칼답은 못하겠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남고 싶으니까 네,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어쨌든 다른 선생님들보다 뭔가 특출난 게 없다면 그래도 태도 면에서라도 조금 더 그래도 학생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도 이 선생님이 나를 신경 쓰는구나. 돈이 아깝지 않다.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좋고 한국어 실력을 떠나서 이 선생님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게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해요. 사실은 어차피 더 나중에 가면 AI가 대체할 거고. 근데 AI가 유일하게 대체 못하는 거는 사람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랑 감정 공유하면서 공감하시고 제 열정 느끼시잖아요. 근데 사실 챗GPT한테 열정 느끼실 수 없잖아요. 답변하고 답변 오고 끝이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선 누가 한국어를 로봇이랑 공부를 아직까지는 하고 싶겠어요, 사실. 사람이랑 내 이야기에 공감대가 있고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와 비슷한 행복이 있었던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을까요? 언어를 떠나서. 와, 저는 진짜 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기훈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것인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목표는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저는 포커스라서 한국어 잘 가르쳐야 되고 영어 잘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본도 아직 안 되니까 사실은 대신 그 과정 중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학생 놀러 왔으면 같이 만나서 감사함의 표현이라도 하고 그 학생이 지금 학생이든 아니든 정말 이상한 학생이 아니라면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고 그냥 먼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을 떠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정말 지금 현재 이 직업을 정말 진지하게 사랑해요.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더 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제가 최고가 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는 학생들 그리고 저의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게 하고 싶어요. 정리를 하자면 멋진 한국어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직업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뭐랄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선생님의 팬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성장하려는 모습,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스며든 것 같거든요. 혹시 팬카페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선생님의 1호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네요. 아, 그럼 이제 저희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딩은 뭐, 일단은 이렇게 엘도 선생님 팟캐스트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효율적이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런 연습을 정말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다고 정말 다짐 그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만함, 교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더 눌러서라도 겸손함 계속해서 유지하고 저는 피를 깎는 노력으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